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유럽 의회에서, 제프리 sak스 교수가 했던 연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전쟁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서 있는 세력들, 미국과 서구, 그리고 이제 브릭스 국가들, 이런 모든 이 국가들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통찰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제프리 sak스 교수가 좋은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 기사 전문이 자주시보라는 언론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3회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문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을 다 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 교수의 연설입니다. 예, 총 3회에 걸쳐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 그 내용은 미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 제프리 sak스 연설 1번이고 자주시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19일, 2월이죠. 2월 19일 유럽 의회에서 열린 평화의 지정학 행사에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 교수가 연설을 했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그는 뉴욕타임즈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이며 국내 공중파 방송에도 출연해 국내에서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냉전 해체 시기 동유럽과 소련의 경제 자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 구축 과정을 직접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비롯해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조를 소개하였다. 그의 연설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데 흥미로운 건 그가 진보적이라거나 반미 선양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기에 그의 연설 전체를 세 번에 걸쳐 소개한다. 이렇게 자주시보에서 그의 연설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미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특수전을 그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은 순전 거짓말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그 정확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소개를 합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을 연설을 합니다. 함께 모여 생각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으로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한 시대이며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명확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는 토론에 관심이 있으므로 연설은 가능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36년 동안 동유럽, 소련,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1989년 폴란드 정부, 1990에서 91년 고르바초프 대통령, 1991년부터 93년 옐친 대통령, 93에서 94년 우크라이나 푸치마 대통령의 고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양력을 자신이 소개를 하는 거죠. 나는 에스토니아 화폐를 도입을 도왔습니다. 이 구 유고슬라비아의 여러 국가, 특히 슬로베니아를 도왔습니다. 나는 36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6년이니까 서구가 아닌 동구권에서의 일어날 일들을 자신은 몸소 경험을 했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뭔가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단 이후 나는 새로운 정부로부터 키우이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이단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직접 배웠습니다. 나는 30년 이상 러시아 지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단은 2013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폭동, 예. 그래서 이 폭동의 결과로서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권이 무너지고 서방이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 거지만 미국의 자금이 투여가 됐고 뭐 지금 보다 보면 USAID라든지 이런 자금 또는 CIA의 자금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대표를 맡은 사람은 그 여자 있죠. 예. 그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나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무장관은 51년 전 내 거시경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세기 동안 매우 친근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 미국과 서구 그리고 동구에서와 러시아에서 했던 그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념에 따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간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1999년 세르비아 사태,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전쟁,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전쟁 등 다양한 맥락에서 유럽에 닥친 사건들을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어쩌면 비난받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유럽의 사람들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구에서 또는 미국에서 만든 그런 정보들의 소스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죠. 진실을 알게 되면 놀래야 되는데 자신의 무지를 고쳐나가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강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예, 위에 있는 얘기했던 전쟁들 있죠. 유럽에서의 전쟁과 아프리카에서 전쟁들 모든 걸 얘기합니다. 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전쟁들은 대부분 이 일으켰던 전쟁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인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4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30년 이상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2차 대전 이후니까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75년에서 80년 정도로 봐야겠죠. 미국이 주도한 그 많은 전쟁들. 예. 미국은 특히 1990년, 91년 그리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른 누구의 견해, 레드라인, 우려, 안보관, 국제의무나 유엔의 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이 세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규칙 기반 질서죠. 자기네들이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무력으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질서가 되겠죠. 뉴 월드 오더. 예.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1991년 현대 최고 정치가라고 생각하는 고르바초프를 돕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록을 읽었는데 미국이 소련의 재정 안정과 개혁을 도와야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고 비웃었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하버드에 있던 내 전 동료들 중 일부는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겠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돕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데는 관심이 있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괴뢰국가 또는 더 나아가선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뇌돼서 좌우 분열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저는 정치병 환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러한 견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은 쇼를 운영한다는 관점이었습니다. 체니, 울포위츠,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될 다른 많은 이름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을 청산할 생각이었습니다.
딕 체니는 소련 해체 시기 미국 국방장관으로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부통령을 지냈고, 폴 올포비치는 소련 해체 시기 미국 국무부 정책 차관으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방부 차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은행 총재. 뭐 국방부를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계은행 총재가 된다? 참 재밌죠? 미국은 소련의 남은 동맹국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소련이 망하고 난 이후에 소련의 동맹국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됐죠. 이라크, 시리아. 예. 마찬가지로 러우전의 본질은 경제전쟁입니다. 그래서 브릭스라는 그 새로운 미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겼는데 이것을 격파하기 위해서 먼저 러시아를 택한 것이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갈기갈기 찢어서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을 무너뜨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극 체제가 되고 이 단극 체제를 이어서 뉴 월드 오더, 예, 세계적인 질서가 새롭게 수립이 되게 되겠죠. 예. 우리는 지난 33년 동안 이러한 외교 정책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기간에 유럽은 내가 알기로 어떤 외교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목소리도 없고 단합도 없고 명확성도 없고 유럽의 이익도 없고 오직 미국을 향한 충성심만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가신국가 역할들을 할 뿐이죠. 예. 지금 나토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나토의 국방비 70%를 대고 있고 30%를 나머지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그들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가신국으로서 어, 미국, 특히 미국을 지배하는 이 근권 세력의 종이 되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들을 이렇게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인들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중요한 사안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이 유엔 안보리를 우회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꽤 의미 있는 견해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네타냐후와 미 국방부의 동료들이 직접 조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 어디예요?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를 무너뜨리고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치권들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그들의 금융이나 이 정치 자금을 통해서.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의 정치나 관료에 깊숙이 박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을 조종하는 세력 중에 유대인들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관이 있다거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수행된 전쟁. 이 이라크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라크 전쟁은 실제적으로 2001년 미국에 있는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자작극, 폭파 자작극을 통해서 나중에 이라크를 침공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이라크 전쟁은 폴 위포위치와 더글래스 페이스가 네타냐후가 협력한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유럽이 목소리를 낸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 유럽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은 매우 분명했고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후 유럽은 완전히 목소리를 잃었고 특히 2008년 더욱 그랬습니다. 1991년 이후 2008년까지 변화는 미국이 일극 체제를 기반으로 나토를 브뤼셀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지금 러우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나토가 동진을 해와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를 원하는 것이고 나토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를 찌르는 신나치 세력들을 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또한 부수적으로 러시아는 전리품도 챙기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보게 된다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서 그리고 발틱해를 통해서 그리고 북극해를 통해서 러시아의 입지를 회랑을 만들어서 입지를 더욱더 넓혀서 이제 다극화 체제의 하나의 극을 막고 싶은 역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글라스 페이스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나토 확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토의 동쪽 확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들의 목적은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러시아를 찢어 발겨서 러시아를 분할 통치하는 것까지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위험 게임으로 치면 보드의 모든 부분에 말을 놓는 것이 미국의 바람입니다. 미국 기지가 없는 곳은 기본적으로 적입니다. 뭐 위험 게임이라는 것은 프랑스 영화 감독이 고안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주사위 놀이 같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중립은 금기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렇게 가르는 거죠. 이분법. 예. 아마도 지금 심한 금기어일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우리의 적이라면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중립을 지킨다면 당신은 우리를 전복하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중립적인 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나토의 동지를 승인했을 때 공식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클린턴은 이용을 한 말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의 지배 세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서 놨다는 것은 예전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1991년 2월 7일 한스 드리히겐 겐셔와 제임스 베이크 3세가 고르바초프와 회담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겐셔는 기자회견을 열어 나토가 동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학적인 맥락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시 독일 통일을 위해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협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1974년에서 92년까지 독일 외무부 장관 겸 부총리였고, 제임스 베이크 3세는 89년부터 92년까지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나토에 대항해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창설한 안보기구죠. 그러니까 나토는 서유럽,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동유럽. 예. 근데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후 1999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나토에 가입했고 2004년엔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가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러시아를 향해서 나토가 동진을 해온 거죠. 나토가 동진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늘어나서 나토의 무기들이 그 나라에 배치가 됐다는 겁니다. 최후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를 찌르는 창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합의였으며 수면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국가안보 기록 보관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희귀 조각이죠, 미국한테는. 걔네들은. 예. 고르바초프가 나토에 관해 들은 것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지만 기록 보관서는 완벽하게 분명하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이런 뭐 협약을 하고 뭘 해도 미국이 그런 거 지키는 거 봤어요? 깡패국가 미국이? 예, 그냥 일단은 뭐 협약을 해놓죠. 근데 깨는 거는 자기들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4년 나토를 우크라이나까지 확장하기로 정했겠죠. 이것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정 정부가 아니라 30년 이상 전에 시작된 미국 정부의 장기 사업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사업으로 이용하죠.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전쟁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물론 2차 대전에서 동아시아의 전쟁 자체도 사업이었죠. 그걸 통해서 미국은 전쟁 물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고, 그렇게 모아진 금을 통해서 브렌튼 우드 체제를 출발해서 달러를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었죠. 예, 미국에겐,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속내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금 체제를 없애버리고, 금태환 체제를 없애버리고, 페트로 달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거의 일환의 일부로서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 그들의 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예. 1997년, 즈비 그누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1977년에서 81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헨리 키신저와 함께 대표적인 외교 원로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헨리 키신저가 무슨 외교 원로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잡부죠.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의 그 리퍼죠, 리퍼. 그래서 이 사람 손에 죽은 사람은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즈비그니 브레진스키인데, 이 사람은 미국 정부가 내린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공식적인 자료이며, 이런 책들은 그의 그런 목적으로 집필됩니다. 이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세력들의 견해예요.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은 유럽과 나토의 동진을 동아시아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유럽과 나토가 동진함에 따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룬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브레진스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나는 폴란드에 조언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는 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딥스테이트 이론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예. 그는 매우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뭐 여기서 나쁘고 아주 괴팍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주 악마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1997년 그는 러시아, 나토와 유럽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세히 썼다. 자기의 책에서. 사실 그는 유럽의 동진은 유럽뿐만 아니라 나토의 동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자 사업입니다. 전쟁은 사업이죠. 여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 러시아를 먹은 다음에 러시아의 그 광활한 땅덩어리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착취할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지만 이번 러브전에서 나토와 미국이 패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다 또 박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어떤 히트류나 이런 자원들을 같이 처먹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죠. 예, 얼마나 유체이탈 화법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면은 자신이 패전국으로서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대리군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결코 중국과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란과도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되지 않았죠. 러시아가 작전을 잘 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순망치한의 관계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 다음은 중국 차례고, 중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러시아 차례입니다. 그 둘은 지금 현재 떼놓을 수 없고, 그리고 또한 군사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아직도 군사적인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적인 제스처는 미국의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인 야욕을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군사적으로 끈끈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의 고리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유일한 소명은 유럽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이 동진하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미국 전략가의 말입니다.
러시아를 너무 얕봤죠.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미국이 왜 항상 전쟁을 벌이는지 의문인가요? 미국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예측이 빗나갑니다. 미국의 예측이 빗나갔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미국이 항상 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하는 게임 이론에서 상대방과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뿐입니다. 훌륭하네요. 이러면 시간이 엄청 절약되죠. 외교가 필요 없으니.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흑해 전략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나토 동진이 시작되었고 아마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이 사업의 핵심 국가였습니다. 왜? 미국은 영국에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영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1853년 대영 제국의 파머스턴 경이 이해한 건 흑해에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동지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21세기에 똑같은 계획이 담긴 미국의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조지아를 흑해 연안으로 묶고 흑해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를 지역 강국 수준으로 격화시켜 국제적 영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만 관심 있어서 본다면 흑해가 있고 흑해에 크림반도가 있어서 러시아는 그쪽을 통해 가지고 흑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이란을 거쳐서 하나의 그 경제적인 회랑을 만들고 러시아가 어떤 그 이란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인도양이죠. 하여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 길에는 지금 거론했던 나라들이 걸쳐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우크라이나, 오데사, 그 바로 옆에는 루마니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튀르키예, 조지아가 흑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를 다 나토에 가입시킨다거나 나토에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나라들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거와 또한 러시아가 또 바닷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저기 발틱 해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발티카를 또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나토에 최근에 또 가입을 시킨 거죠. 예. 그러나 이제 러시아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브레진스키는 이에 대해 완전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레진스키는 이전에는 맥킨더가 있었습니다. 맥킨더는 영국의 지리학자로 지정학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세계의 심장부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파머스턴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심장부가 어디일까요? 예. 다시 말하지만 나는 모든 정부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 대통령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팀도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에까지 보게 되면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번갈아서죠. 예.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 미국을 지배하는 자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세력입니다. 금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그들은 단계적으로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최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최근 몇 년간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비꼬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체계는 이미지 정치입니다. 매일 매체를 조작하는 체계입니다. 홍보 체계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언론의 것은 미국과 서방에 있는 언론의 것들의 어떤 정보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의 의견인 마냥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통령이 2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재선까지 노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빌어먹을 일은 그가 혼자서 90분 동안 무대에 서야 했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수만 없었다면 오후 4시가 넘어서 이건 뭐 재밌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세상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에 얘기한 건 2024년 바이든이 트럼프와 90분 동안의 토론을 한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1990년부터 계속되었고, 1999년 베오그라드 78일 연속 폭격도 이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베오그라드는 이제 슬로베니아죠. 슬로베니아. 예, 국경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면서 국가를 분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예. 물론 코소보는 예외로 하고요. 코소보 분리는 괜찮다는 거죠. 미국이 국경을 변경할 때는 때를 제외하고는 국경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예. 이 미국의 잔악성과 그 다음에 깡패 같은 이런 거지 근성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수단은 또 다른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아프리카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반란이죠. 남수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CIA가 각본을 보여준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또한 미국의 계획이었고,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의 조작 기획에 의해서 벌어진 거라는 얘기죠. 어린이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군사행동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장비, 훈련, 기지, 정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강대국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지역 반란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뒷배가 다 있다는 겁니다. ISIS도 어딥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만든 조직이죠. 그들은 혼란을 이용해서 중동을 자기네들이 먹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남수단은 부족 간의 전투로 북수단이나 수단을 물리는 그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업이었죠. 나는 나이로비에 가서 자주 가서 수단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진 미군이나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극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조차도 자기네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프리카제도 자원이 많죠. 그걸 다 처먹고 싶은 거죠. 아시다시피 나토 확대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불만이 많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러시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항의했지만 물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지 부시 주니어가 들어섰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푸틴 대통령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20일 미국은 5년 동안 7개의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토의 확대가 점점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서 시작됐지만 러시아는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마지노선이었죠.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사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차후에 길어지니까 차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 질서의 본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지 않고 미국이 에서 나온 언론사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국제 질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가지고 거기서 뭐 몇천 명이 죽었네 이런 것에 놀아나게 되겠죠. 러시아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굳이 북한군이 가서 거기에서 싸울 이유가 없죠. 어떤 새로운 빌미, 미국이 태클을 걸 빌미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국제 질서를 모른다면 오판을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